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 중의 하나로 내란 당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피고인이 폭력과 충돌을 유도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윤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결국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국회 직원이 50명 가까이 다쳤고 각종 시설과 집기 등도 파손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를 제압한 뒤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던 상황이 국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한쪽 팔씩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의 경우 당시 윤 피고인과 같은 나이였고 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했지만 이 같은 사유는 판결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씨가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 등의 업적이 있더라도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이 없었다, 폭력 행사가 없었다,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각종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바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고 하여튼 물리력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군경이 적극적으로 물리력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이전 재판부의 판단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저항, 군경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서 좀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특히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는 군경이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군경이 한강을 넘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하는 입장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상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내란 반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나온 그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들고 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너희가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화에선 심하게 화를 내면서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해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전화만 했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등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방부 장관 공간 모임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혼자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술을 상당히 빨리 마시더니 많이 취해 결국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부축해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국회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2차 계엄 가능성이 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계엄 당일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덮친 지난해 12월 3일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장은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 헬기를 막아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늦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도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이들의 항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켰다며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 훈장 3일장을 받게 됐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상황 일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포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